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미역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미역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잘못 조합해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미역은 무조건 좋은 거고 뭐랑 먹어도 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영양학 전문가들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특정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대요.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시면 생명을 지키는 이런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40대, 50대, 60대 넘어가시면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영양 흡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몸에 부담을 주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거 모르고 계속 먹으면 미역의 좋은 효과도 못 보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위험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칼슘이 너무 많은 음식이에요. 예를 들어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이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우유 한 잔 드시면서 미역국 드시는데 이게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미역에도 칼슘이 들어있고 우유에도 칼슘이 들어있잖아요. 칼슘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칼슘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흡수가 안 돼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면 소장에서 다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남은 칼슘이 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먹어도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칼슘이 과하면 다른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미역에는 철분이랑 아연 같은 미네랄도 들어있는데 칼슘이 너무 많으면 이것들이 흡수가 안 돼요. 실제로 제가 아는 6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매일 아침 우유랑 미역국을 같이 드셨대요.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몇 달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철분 수치가 낮아져 있더래요. 병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뭘 먹냐고 물으시길래 우유랑 미역국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칼슘이 너무 많아서 철분 흡수가 안 됐을 거래요. 따로따로 먹으라고 하셔서 아침에 우유 드시고 저녁에 미역국 드시니까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영양학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끼리는 시간 차이를 두고 먹어야 한대요.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는 게 좋대요. 그래야 각각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대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카페인이 많은 음식이에요. 커피나 녹차 같은 거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미역국 드시고 커피 마시시는데 이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미역에는 철분이 들어있는데 카페인이랑 만나면 철분이 몸에 흡수가 안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빈혈 조심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카페인은 칼슘 배출도 촉진해요. 미역을 먹는 이유 중 하나가 칼슘 섭취인데 커피를 마시면 그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미역 먹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50대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건강검진에서 골밀도가 낮다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 미역국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시더래요. 알고 보니 미역국 먹고 바로 커피를 2-3잔씩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영양사 선생님이 커피를 줄이고 미역국 먹은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렸다가 커피를 마시라고 하셨대요. 그렇게 하셨더니 6개월 후에 골밀도가 조금씩 좋아지시더래요. 커피를 완전히 끊으신 건 아니고 시간만 조절하신 건데도 효과가 있었어요. 댓글로 여러분이 겪었던 소화 문제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릴게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곡물의 껍질이에요. 예를 들어 현미나 통밀 같은 거. 건강에 좋다고 현미밥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미역이랑 같이 먹으면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곡물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피틴산이 미네랄이랑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요. 미역의 철분이랑 아연이 피틴산이랑 만나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미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현미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니까요. 다만 미역이랑 같이 먹을 때는 양을 조절하시거나 시간 차이를 두고 드세요. 실제로 4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다이어트랑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현미밥에 미역국을 드셨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피곤하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시더래요.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철분 결핍이래요. 분명히 미역을 매일 먹었는데 왜 철분이 부족한지 이상하셨대요. 영양사와 상담하니까 현미의 피틴산 때문일 거래요. 그래서 점심에는 현미밥 드시고 저녁에는 백미의 미역국을 드시는 식으로 바꾸셨대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피로도 풀리셨대요. 여러분, 미역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조합 가이드북이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영양사가 검증한 식품 조합표와 레시피 포함이에요. 지금 선착순 300명 한정 타임세일 50%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드려요.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탄닌이 많은 음식이에요. 예를 들어 감이나 떫은 과일 같은 거. 가을에 홍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미역이랑 같이 먹으면 안 좋아요. 탄닌이 뭐냐면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이 탄닌이 단백질이랑 결합해서 소화를 방해해요. 미역에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탄닌이랑 만나면 덩어리가 생겨요. 이 덩어리가 위장에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 요소가 적어서 더 힘들어요.
실제로 70대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가을에 점심으로 미역국을 드시고 후식으로 홍시를 드셨대요. 그런데 자꾸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시더래요. 처음에는 미역이 상한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으셨대요. 그래서 한의원 가셨더니 선생님이 홍시랑 미역을 같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래요. 탄닌이랑 단백질이 만나서 소화가 안 되는 거래요. 그 후로 미역국 드신 날은 홍시를 안 드시고 다른 과일을 드시니까 배가 안 아프시더래요. 한의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탄닌이 많은 음식은 단백질 식품이랑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화에 문제가 없대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더 주의하셔야 한대요. 5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특히 나트륨이 많은 가공식품이요. 라면이나 햄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걸 미역이랑 같이 먹으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미역에는 요오드가 들어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요오드 흡수가 방해받아요. 또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미역을 먹는 이유 중 하나가 혈압을 낮추려는 건데 나트륨 많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상쇄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55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혈압이 높으셔서 미역을 매일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으시더래요. 알고 보니 점심으로 컵라면을 자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영양사 선생님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고 하셔서 컵라면 대신 집에서 만든 국수를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지시더래요. 미역의 혈압 낮추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해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가 좋아요. 라면 한 개에 나트륨이 거의 2000mg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미역 자체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위험해요.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강조해요.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그릇 정도만 드세요. 이 정도면 좋은 효과는 다 보면서 부작용은 없어요. 욕심내서 많이 먹지 마세요. 좋은 게 약이지 너무 많으면 독이 돼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미역 먹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내분비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은 요오드 섭취를 조절해야 한대요. 미역뿐만 아니라 다시마나 김 같은 해조류도 다 조심해야 한대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드시라고 해요. 그럼 미역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로 칼슘이 많은 유제품이랑은 시간 차이를 두고 드세요.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이 좋아요. 둘째로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미역 먹고 2시간 후에 드세요. 철분 흡수를 위해서예요. 셋째로 현미 같은 통곡물이랑 먹을 때는 양을 조절하세요. 넷째로 감이나 떫은 과일은 미역 먹은 후 2시간 뒤에 드세요. 소화를 위해서예요. 다섯째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나트륨 많은 음식은 피하세요. 여섯째로 하루에 한 그릇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요오드 과다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일곱째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럼 미역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로 소고기예요. 미역국에 소고기 넣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소고기의 단백질이랑 미역의 미네랄이 만나면 영양이 풍부해져요. 둘째로 참치예요. 참치 통조림 넣어서 미역국 끓이면 간편하고 맛있어요. 참치의 오메가3랑 미역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셋째로 두부예요. 미역이랑 두부를 같이 끓이면 담백하고 부드러워요. 두부의 이소플라본이랑 미역의 칼슘이 만나면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넷째로 참기름이에요. 미역 무칠 때 참기름을 넣으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참기름의 비타민 E가 미역의 항산화 효과를 더 높여줘요. 다섯째로 마늘이에요. 미역국에 마늘을 넣으면 향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마늘의 알리신이 미역의 요오드 흡수를 도와줘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꼭 기억하세요. 칼슘 많은 음식, 카페인, 통곡물 껍질, 탄닌 많은 과일, 나트륨 많은 인스턴트예요. 이 5가지는 미역이랑 시간 차이를 두고 드세요. 미역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혈당도 조절하고 혈압도 낮추고 장 건강도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져요. 하지만 올바르게 먹어야 해요. 오늘 배운 내용대로 실천하시면 미역의 모든 효능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미역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가족들, 친구들한테 미역 조합 조심하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실천이 중요해요.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없어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미역 먹을 때 오늘 배운 음식들 피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건강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